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 투자 시 유의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노후된 주택이나 빌라를 철거하고 낙후된 동네 전체를 도로 등 기반까지 싹 갈아엎어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재개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수하고 놓치기 쉬운 중요한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시 놓쳐서 안 될 5가지 중 첫 번째, 예정지의 투자는 조심하라입니다. 재개발 투자의 경우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하기에는 입지나 지역이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초기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기 위해 예정지를 찾으실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뜻은 예정지에서 구역 지정이 안 될 경우 투자금 손실을 떠나 매도가 불가하거나 아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자 본인도 처음에 그 주택이나 빌라를 위해 매수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될 미래 신축 아파트를 생각하며 매수했을 겁니다. 재건축의 경우 만약 사업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실거주 및 임대가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까지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10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 투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매도가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인 곳에 투자를 추천합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적을 경우 예정지보다는 차라리 투자 지역을 변경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을 매수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투자 시 놓치면 안 될 5가지 중 두 번째, 프리미엄에 집착하지 마라. 재개발 투자에서 매매 비용은 흔히 감정평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입니다. 프리미엄이 저렴하다고 입주권 자체가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입지의 두 곳 모두 비례율이 100%라는 가정하에 A 재개발은 프리미엄 1억, B 재개발은 프리미엄 2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곳이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A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가는 5억, B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가는 3억이라고 본다면 B 재개발의 프리미엄이 2억으로 A보다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총 금액에서 1억이나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프리미엄보다는 총 투자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투자 시 놓치면 안 될 5가지 중 세 번째, 감정평가액에 집착하지 마라. 감정평가액은 기존 본인의 토지나 주택을 감정받아 조합원 분양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재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감평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절대적인 금액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종전자산평가액이 높아진 것이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종후자산평가인 조합원 분양가를 높여야 합니다. 설명하기 쉽게 일반 분양가 잡비용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모든 조합의 예상 감평은 80억이었지만 감평이 잘 나와 예상과는 달리 총 100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가격은 총 200억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지출되었다면 비례율은 80%가 됩니다. 이럴 경우 비례율을 100%로 맞추기 위해 조합원 분양 가격을 200억에서 220억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 말은 즉 감평이 높아진 만큼 종후자산인 분양 가격도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정평가액보다는 같은 조합원 중에서 본인의 상대적인 감평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개발 투자 시 놓치면 안 될 5가지 중 네 번째, 조합원 분양가를 맹신하지 마라. 앞서 프리미엄보다는 조합원 분양가를 중요시하라고 해놓고 무슨 생뚱맞는 소리인가 싶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공사가 정해지면 공사비가 정해지고 조합원 분양가도 정해집니다. 이렇게 조분이 정해지면 프리미엄과 합쳐 투자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사에서 공사 시작 전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른 공사비로 분양 가격이 다시 책정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 전 해당 조합의 공사 비용이 최근 인근 조합의 공사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 시 놓치면 안 될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 공사비 인상 시 내 평형으로 착각하지 마라. 5번째로는 앞의 4번째에서 말씀드린 공사비 인상에서 평당 공사비를 나의 평형으로 착각하지 마라입니다. 예를 들어 평당 공사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5구 타입 25평형일 경우 인상된 100만원에 25를 곱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5평은 공용 면적에 전용 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해야 계약 면적이 됩니다. 기타 공용 면적은 커뮤니티 및 주차장 등 각종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각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용 5구 타입 25평형 기준 계약 면적은 30평 중후반에서 많게는 40평 중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5구 타입 25평형 계약 면적의 중간치인 40평으로 본다면 공사비 인상분 100만원에서 40을 곱한 4천만원이 인상된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이 외에도 세세하게 알아야 할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숙지하신다면 재개발 투자 시 리스크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